반갑습니다. 이투스 오승준 수리논술팀 박진아입니다. 오늘은 선생님이랑 같이 단국대 논술 전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우선 수능 최저학력 기준인데요. 단국대는 수능 최저 없는 학교예요. 수능 안 봐도 상관없고요. 반영 비율은 이제 논술대 교과가 6대4 비율로 이제 반영을 하고 있어요. 100점 만점으로 환산했을 때 논술이 60점, 이제 학생부 교과가 40점 이렇게 반영이 되는데요. 학생부 교과 같은 경우는 여기에 있는 요 표와 같이 반영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석차 등급 1등급부터 쭉 올 때 6등급이면은 100점 만점 기준으로 했을 때 95점을 받는 거예요. 그럼 딱 봤을 때 5점 만점이면은 감점이 되게 많이 되네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요 학생부 교과 자체가 100점 만점 중 40점인 거잖아요. 논술 전형을 100점으로 봤을 때 이제 40점 만점으로 이제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실제로는 5점 감점인 게 아니라 여기에다가 곱하기 0.4를 한 2점 감점인 거예요. 2점 감점. 그러니까 논술 전형 전체를 100점으로 보고 논술을 이제 60점 만점으로 봤을 때 교과에서는 이제 2점이 감점이 된다. 그렇게 알아두시면 돼요. 내가 6등급이다. 그럼 2점이 감점이 된다. 그렇게 생각하면 되는데 또 중요한 게 1등급인 애들, 어떤 내신이 1등급인 애들은 논술 전형을 잘 안 쓰죠. 다른 전형을 써요. 다른 전형. 그러니까 논술 전형을 쓴 학생들의 어떤 그 집단이나 뭐 그 집단의 어떤 이 내신은 대부분 3등급에서 5등급인 학생들이 대부분이에요. 대부분 3등급에서 5등급이기 때문에 내가 6등급이라 하더라도 실제로 감점이 되는 거는 뭐 3등급 기준으로 3, 4등급 기준으로 생각했을 때 뭐 1점 정도? 한 1점 정도가 감점이 된다. 그래서 거의 뭐 신경 안 쓰셔도 되는 뭐 그 정도 감점법이라고 볼 수 있고요. 근데 7등급으로 가면은 조금 이제 감점이 많이 되죠. 이게 뭐 30점이 아니라 뭐 곱하기 0.4 한, 그러면 12점 감점인 거잖아요. 이거는 점수가 커요. 그러니까 좀 상대적으로 잘해야 돼요. 상대적으로 잘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 7등급 이하는 조금 이제 좀 부담스러운 점수고요. 6등급까지는 이제 아무 상관없다. 그냥 쳐도 된다.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밑에 있는 거 요건 이제 무슨 얘기냐면 이제 학생들이 학교를 이제 본인이 생각하는 본인 내신 등급이 있잖아요. 근데 이제 학교별로 이제 뭐 어떤 학년별이라든지 과목별 가중치가 있기 때문에 막상 요거를 산출해봤으면 나는 내가 5등급인 줄 알았는데 어떤 학교는 뭐 4등급, 어떤 학교는 6등급 이렇게 나올 수 있거든요. 요거는 이제 단국대 입학 안내 홈페이지에 있는 이제 학생부 성적 산출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이제 본인이 이제 대략 몇 등급인지 알 수 있다라는 거. 궁금한 학생들은 사이트 들어가서 보도록 하세요. 시험 날짜 및 시간은 시험은 12월 6일 일요일에 시험 쳐요. 그러니까 우리가 수능을 목요일에 치면은 그 주 일요일에 시험을 치는 거예요. 그럼 내가 목요일에 시험 치고 금요일에 막 이제 뭐 목요일 저녁에 뭐 가채점 하고 뭐 금요일에 뭐 정시를 어디 갈지 돌려보고 그럼 이제 토요일이랑 일요일에 정신없이 시험을 쳐야 되는데 그때 기출을 풀어볼 시간은 없어요. 그래서 본인이 단국대를 이제 지원한다 하는 학생들은 수능 전에 단국대 기출문제 풀어보셔야 돼요. 시험이 10일 6일이기 때문에 10일 6일인데 이제 시험을 이제 오전, 오후에 나눠서 시험을 치고 이제 과별로 이제 오전이냐, 오후냐 요 차 있고 오전은 이제 10시에서 12시 그리고 오후는 이제 3시 반에서 5시 반 이렇게 시험이에요. 그래서 혹시 내가 요날 시험을 이제 두 학교를 친다 한 학생들은 요거 시간 이동 시간이랑 잘 생각을 하시고 여기 나와 있는 시간은 시험 시간이기 때문에 입실 시간까지 계산을 하면은 그래도 30분 전에 도착하셔야 돼요. 그래서 개인별 입실 시간과 장소는 고사 3일 전에 3일 전 일요일이면은 토, 금, 목 수능 보는 날이네요. 자, 어쨌든 3일 전에 대학 입학 안내 홈페이지에 이제 공지하고요. 이제 배정된 고사 일시와 장소는 변경할 수 없으며 수험생 안내문을 이제 반드시 확인해야 된다. 그러니까 시험 치기 전에 꼭 요거 학교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이제 어디서 시험 치는지 꼭 확인하도록 하세요. 문제수 및 이제 출제 범위. 문제는 이제 두 문제가 나와요. 두 문제. 근데 이거 대문항이 두 개. 크게 두 문제라는 거고 요 한 문제에 뭐 이제 2개에서 3개. 두세 문항씩 딸려 있어요. 그렇잖아요. 2시간에 이제 한 문제 시험 치진 않을 거니까. 그럼 문제 엄청 어렵다는 거. 그게 아니라 이제 크게 두 문항인 거고 각 문항당
소문이 있을 수 있다고 얘기를 했는데 실제로 있어요. 없었던 적은 없고 한 두세 문제씩 항상 있었어요. 보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 요거 올해 수리 논술에서 이제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기아가 출제가 되냐 안 되냐 요거였는데 당국대는 기아를 이제 올해는 안 내겠다 그 얘기했어요. 사실 당국대가 기아를 되게 좋아해가지고 사실 기아가 이제 빈출 단원이었거든요. 빈출 단원이었는데 이제 올해는 뺐다. 그거 알아두시고 이제 뭐 수학 1, 수학 2, 확률과 통계, 미적분 이제 여기서 내겠다. 이 얘기. 이제 유의사항 같은 경우는 이제 시험지 받았을 때 첫 장에 있는 거 있죠. 거기서 이제 알아야 되는 거 선생님이 추려왔는데요. 검정색 필기구로 작성해야 돼요. 근데 연필, 샤프, 빨간색 펜이나 파란색 필기구 사용 금지예요. 무슨 말? 연필 쓰면 안 된다는 거. 보통 이제 학생들이 수학 공부할 때 연필로 쓰고 지우개로 지우고 이런 식으로 공부를 많이 하고 선생님들도 틀리면 지우개 지워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얘가 이제 연필이랑 샤프가 이제 안 된다. 그러니까 꼭 펜으로만 써야 된다라고 지정을 했기 때문에 당국대를 준비하는 친구들은 시험 치기 전에 펜으로 작성한 연습해야 돼요. 펜으로 작성하는 거. 그리고 그럼 틀리면 어떡해요? 자, 원거지 교정부어. 저건 이제 뭐 문과에 해당하는 거, 뭐 두 줄이 찍찍 그으란 약간 그런 얘기인 건데 수정 테이프를 사용해서 수정할 것. 다행히 수정 테이프는 돼요. 그래서 본인이 펜으로 쓰고 틀리면 뭐 두 줄 찍찍 긋던지 아니면 이제 수정 테이프를 사용해서 수정해라. 그런 얘기. 수정 테이프 준비해 가도록 하시고요. 답안지는 이제 교체가 불가. 가끔 답안지 이제 교체해 준 학교 있어요. 가끔 뭐 쓰다가 학생들이 뭐 틀렸어요 하면은 이제 교체해 주는데 이제 답안지 교체 불가하는데 이제 펜으로 써야 되니까 요거는 그냥 무작정 이제 답안지 옮겨 쓰면 안 되고 내가 연습장에다가 충분히 이제 어느 정도 푼 다음에 그 정리된 내용을 옮겨 써야 돼요. 바로 답안지다 쓰다가 막 다 찍찍찍찍 긋다가 이제 끝날 수 있거든요. 은근히 그럴 수 있으니까 요거는 이제 요 파트는 준비해야 돼요. 이거 당국대 준비한 친구들 펜으로 작성하는 거 요거 준비하고 연습지는 대학에서 제공하는 A4 용지를 활용할 것. 연습지 준다 뭐 그런 얘기죠. 연습지 주는 학교도 있고 안 주는 학교도 있는데 당국대는 연습지 준다. 알아두세요. 자, 그러면 이제 당국대 수리 논술의 특징 및 출제 경향인데 사실 당국대 그 논술은 상당히 심플해요. 왜 심플하냐? 학생들한테 익숙한 형태의 문제가 잘 출제돼요. 그러니까 딱 봤을 때 그냥 뭐 항상 봤던 수학 문제, 뭐 그냥 흔한 논술 문제 그런 문제예요. 증명이 없어요. 그러니까 뭐 올해 증명이 뭐 안 나온다, 뭐 그건 선생님이 장담할 수는 없지만 최근 한 3년에서 이제 5년 그 기출 문제를 봤을 때 증명을 내는 학교가 아니에요. 증명을 내는 게 아니라 그냥 식답을 내는 그냥 학생들이 뭐 편애하는 그냥 문제 푸는 약간 그런 학교. 그래서 뭐 크게 뭐 딱 봤을 때 부담스럽진 않아요. 그리고 제시문이 막 이렇게 막 말 길고 막 어떤 상황 해석해야 되고 그런 것도 그렇게 많이 주진 않아요. 물론 이제 정황상 좀 학생들한테 어떤 뭐 해석 능력 요구하는 문제도 이제 가끔 나오긴 하는데 대부분 제시문은 고등학교 교과과정, 뭐 정적분의 정의라든지 뭐 미분의 정의라든지 뭐 부분 적분이라든지 뭐 그런 것들 있잖아요. 익숙한 내용들이기 때문에 뭐 크게 부담스럽지 않고요. 아까 방금 얘기했던 거 증명 문제보다는 계산 위주의 문제가 출제가 돼요. 그러면 이제 계산이 한 번 나오면 은근 이제 계산이 이제 간단하진 않겠죠. 왜냐면 계산까지 간단해져 버리면 너무 이제 좀 난이도가 떨어지니까 계산이 조금 복잡한 것들이 있어요. 그럼 이제 어떤 계산이 복잡하냐? 미적분 파트. 그리고 이제 원래는 기하가 빈출이었으니까 그 파트에서 계산이 지저분했는데 적분. 그러니까 좀 뭐 미분을 좋아하는 학교도 있고 적분을 좋아하는 학교도 있고 뭐 미적 뭐 좋아하는 학교도 있고 많은데 당국대는 조금 적분을 좀 좋아하는 것 같아요. 적분 쪽 파트가 이제 매년 빈출이 많이 되고 그쪽 파트에서 조금 변별력 있는 문제들도 나오고 계산도 좀 지저분한 것들이 많이 나오니까 당국대 준비하는 친구들 특히 올해 고3이 조금 이제 적분 파트가 좀 약하더라고요. 선생님이 수업 해보니까 적분 파트 좀 약한데 적분 파트 공부 이제 확실하게 해두도록 하시고요. 난이도는 되게 다양해요. 그러니까 뭐 쉬운 문제는 크게 어렵지 않게 풀 수 있고 또 어려운 문제는 생각보다 난이도가 높아요. 생각보다. 그래서 어떤 당국대 문제를 보고 어렵다고 느낀 학생들은 아마 그 난이도가 이제 어려운 그 문제를 보고 느꼈을 텐데 어떤 합격자 평균을 보면 뭐 문제별로 뭐 연도별로 이제
오전이냐 오후냐 좀 차이는 있는데 대부분 한 뭐 80점 플러스 마이너스 뭐 75, 뭐 80, 뭐 85 약간 그 정도거든요. 그러니까 그 어려운 문제는 조금 약간 변별력이 좀 떨어지는 그런 문제고, 나머지 이제 어떤 난이도가 뭐 하라든지 중이라든지 한 중상이라든지 그 정도 문제 이제 잘 맞으면 돼요. 뭐 단국대는 좀 어려우면은 확실히 조금 어려운 문제 있긴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당국대 치고 조금 어려운 문제다. 그거 빼고 이제 나머지를 좀 잘 풀면 되겠다. 나머지 문제 다 연습하고 이제 시간적 여유가 있으면 이제 그때 어려운 문제 공략하고 그런 식으로 공부하도록 하세요. 그리고 올해는 기아가 빠졌잖아요. 단국대가 기아를 좋아하는 학교였어요. 그러니까 작년까지 이제 기아 문제가 상당히 빈출이었는데 기아가 빠졌기 때문에 원래는 이제 미적이랑 기아가 빈출이고 확통은 안 나오는 건 아니었어요. 안 나오는 건 아니었지만 그냥 좀 약간 어떤 느낌이냐면 안 낼 수는 없으니까 좀 약간 꾸역꾸역 내는 약간 그런 느낌? 그런 느낌이었는데 올해는 기아가 빠졌기 때문에 미적분만 2개 내기 좀 뭐 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는 미적 그리고 하나는 이제 좀 확률 통계라든지 좀 다른 파트에서 나올 가능성이 커요. 그래서 기출을 보면 확통 파트가 몇 개 없긴 없어요. 기출 보면 이제 몇 개는 없는데 그래도 올해 시험 치는 학생들은 확률과 통계 그 파트 준비 이제 하셔서 가야 돼요. 알겠죠? 꼭 알아두도록 하시고요. 요거는 이제 답안지 양식이에요. 답안지 양식. 뭐 별건 아니고 이제 학교에서 발표를 했는데 이제 답안지 양식이 이제 노트 형식인 데가 있어요. 노트 형식. 그러니까 줄이 쳐져 있는 학교가 있고 줄 없이 그냥 이렇게 쳐져 있는 학교가 있어요. 이 칸 안에다 답 써야 돼요. 이게 1번 칸, 2번 칸 이렇게 나눠져서 나오거든요. 문제가 2개인 거니까. 요 1번 칸 안에 뭐 소문항이 2개면 2개, 3개면 3개 그런 식으로 지정된 요 칸 안에다가 답안 작성하셔야 돼요. 꼭 펜으로 쓰는 거 그리고 요 답안 안에다 쓰는 거 꼭 연습하도록 하세요. 자, 그러면 여기까지 해서 단국대 TCC 마치도록 할게요. 학생 여러분들 열심히 공부하시고 좋은 결과 있길 바라겠습니다.